특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제 수사를 방해했다. 수사를 축소 지시를 했다. 이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이 특검 주장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만 한 게 아니고 안철수 의원 특검 그렇죠. 주장. 심지어 이 지난 대통령 선거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까지 특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딴 사람은 뭐 법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거요 법 모르는 게 자랑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입법기관인데 예.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로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입법가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에 법률가 많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인데 미국에는 국회의원들 중에 법률가가 60, 70%가 돼요. 법을 모르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가 입법부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하러 국회의원이 돼요. 최소한 법률가는 아니고 공부는 해야죠. 공부는. 법에 대한 법대는 안 나왔어.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갖추고 있어야만 그 입법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언론 보면 참 재밌어요. 국회 왜 이래 법률가가 많냐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많긴 하죠. 많아야죠. 아니, 법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야죠.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법도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물론 법도 알고 다 알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정치가가 되려면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노동, 환경, 군사, 안보 이런 것까지 최소한 1000개 정도의 아젠다를 꿰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오죠.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죠. 아까 총체적이라고 했는데 총체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자꾸 또 다른 데로 가는데 특검 얘기하시죠. 특검 얘기. 무슨 예. 젊은 청년들에게 갑자기 청년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게 난센스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무슨 청년 대표를 뽑고 무슨 노년 대표를 뽑고 합니까? 그러면 아니 말 과부 대표 뽑고 호남이 대표 뽑아야지. 이 말거지도 않은 논리들을 자꾸 내세우는 그러한 이상한 정당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내가 찾아내 드리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특검으로 돌아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청년 대표 모여서 손수. 글쎄 말이에요. 이준석 뭐 했잖아요. 참 청년 대표 그러면 뭐 다 대표 군인 대표도 뽑고 예? 뭐 학생 대표도 뽑고 다 뽑죠. 전과자 대표도 뽑죠. 전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식의 뭐 직역 지책 그런 식의 연령대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원래 국회라는 것은 나라의 원로원 역할을 한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면 뭡니까? 경륜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뭐 각 그 이권 따먹기처럼 돼서 각 지역 대표들을 모으고 연령 대표를 모으고 해서 그 세대별 자기들 이익을 추구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 정도는 예. 뭐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두 명 전체가 다 예. 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특검으로 돌아가시죠. 특검. 어떻든 민주당이 이제 갑자기 특검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재인 의원 같은 분은 법률가예요.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중으로 수사를 하고 이중으로 재판을 하고 불가능하다는 건 천하가 다 압니다. 일사부재리. 예, 천하가 다 알아요. 한 번 수사해서 한 번 재판한 걸 또 한다? 그런 반민주적인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 특검 얘기 나올 때마다 벌써 이 큰 덩어리 예컨대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압력을 네. 넣어서 어떤 대선에 개입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이 수사방해 사건 이것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뭘 갖고 특검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미 재판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재판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찬양에 맞이하는 최동국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팀장 그리고 그 소위 진보 단체에 헌금을 냈다는 수사검사 이 체제 아래서 수사를 한 걸 몽땅 들여다가 다 재판한 겁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방해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전부 다 기소해서 법원에서 1차 수사팀이 한 거다 예. 이거죠. 1차 수사팀이.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검찰 수사팀을 다 바꾸고 다른 사람이 기소를 하고 아니면 수사해 놓은 걸 다 잘라내고 뭐 일부만 재판을 했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 몽땅 다 가지고 가고 2차 또 추가 기소 또 추가 기소 공소장 변경을 벌써 몇 번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재판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다 재판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반민주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기본권 보장, 재산권 보장, 복수정당 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그것도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원칙에 의한 선거, 그리고 상권 분립. 이제 상권 분립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를 흔히 우리가 사법부 우위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권력이 더 높다는 뜻이 아니고 사법부의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법관의 어떤 결정이 집행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대통령 사명권을 남용하는 것을 왜 비판하는가 하면 사법부의 이러한 사법 통제를 무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특별 사면을 남용하게 되면 큰 재판 해놓았는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재판을 한 걸 가지고 그걸 다 무시를 하고 특검을 하자. 이런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던 그걸 이제 2심 요건 2심으로 가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최소한 민주당이 예. 좀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내가 만약에 민주당 대표라면 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법원에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원칙주의에 따라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유죄라고 생각한다. 예. 난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 느닷없이 특검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반민주적 태도, 나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의 그 주력 목소리가 주된 목소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정치한다는 안철수 진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특검 법안에 놨으니까 빨리 표결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근데 왜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그 특검 뭐 시기와 뭐를 추후에 논의한다. 그 합의는 왜 했습니까? 그때 그 12월 4일 날 합의 아닙니까? 12월 4일 날 그 양당의,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그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이 네 분이 모여서 새누리당과 다급했죠.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우선 그게 다급하니까 또 민주당은 속셈은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그 역풍은 자기들에게 불어올지 모르니까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서로 못 이기는 채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이제 거기다 더하기 위해서 이 황우여 대표가 엄청난 걸 양보를 합니다. 국정원법을 원하는 대로 큰 대가리 이렇게 해서 계획해 주겠다. 그 합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검이 하나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검은 그 앞에 김한길 대표가 애매하게 합의를 나 이거 특검 안 하면 나는 정말 안 된다. 나 못 산다. 그러니까 이거 합의된 것도 가서 통과가 안 된다. 명분을 살려줘야 되니까 이건 앞으로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 겁니다. 그건 양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밖에 있는 우리가 아는데 김한길 대표는 양당 당사자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고 이거 김한길 대표 특검 주장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도 율사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율사가 없습니까? 문재인 후보부터 문재인 의원부터 변호사잖아요. 미국 같은 김용판 부분은 그냥 2심으로 가고 다른 거 다 묶어서 특검하자 뭐 그런 주장이던데요. 미국 같은 이게 법률 선진국 같으면요. 만약에 특검 주장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김용판 사건만 떼내놓고서 나머지는 뭘 갖고 특검을 합니까? 자, 차제 말 나온 김만 봅시다. 원서훈 사건. 지금 민주당이 가장 공격하는 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걸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김용판의 수사방해 사건. 1심 벌써 판결을 나와버렸어요. 세 번째가 지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사건입니다. 이건 왜 특검이 안 되는가 하면 군인과 국무원은 헌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이건 민간이 수사를 할 수가 없고 민간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군사재판으로 가요. 그거는 군사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자꾸 특검이 가능하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헌법학자들도 제 말에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
이건 군사법원 사항이에요. 설령 특검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군 수사기관이 이 특검에 나와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변방이 격까지인데 지금. 핵심은 국정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국정원 사건이 4건 아닙니까? 국정원 사건이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원세훈 사건, 또 김용판 사건, 또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건의 그 발발 원인이었던 국정원 여직원 강금 사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앞섰던 국정원 직원 매수 사건, 지금 말하는 매관 매직 사건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난 세 번째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강금 사건. 이게 자유주의, 범자유주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사건이에요. 한 여자의 인권은, 한 사람의 인권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엄청난 어떤 가치보다도 더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여직원을 미행을 했고, 집을 알기 위해서 차량을 충격해가지고 집 주소를 알아냈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건 말도 못하는 범죄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선관위 직원 들어갔죠. 경찰 들어갔죠. 응? 그리고 민주당 고소고발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방을 5분 동안에 훑어보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와르르 몰려가서 수십 명이, 아니 100명 가까운 사람이 진을 치고 현역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 당 간부들 진을 치고 나와라 관 지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 텔레비전 카메라만 10대 이상 몰려갔죠. 화나죠, 대낮처럼. 거기다 기자들 수십 명 몰려가 있죠. 아마 이건 여자가 아니고요. 아무리 배짱 좋은 사람이라도 좀처럼 못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가서 문틈으로 생수를 넣어주는 것. 우리가 지금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감금이 아니고 잠금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진보 좌파들은 기가 막히게도. 그리고 차량 충돌한 거 이게 8만짜리 벌금밖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범칙금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안 갑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4분이 검찰에 소환을 한데도 3차 소환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왜 안 가요? 자기들은 예컨대 정보위에 NLL 대화로 회의록이 왜 밖에 새 나가느냐, 왜 마음대로 떠드느냐. 그래서 지금 다 고소고발해서 서민상 조사를 하고, 국회의원이면 다냐? 검찰이 부르면 가야지. 난리를 쳐가지고, 끝내 서상기 의원이고 김무성 의원이고 다 같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 찌라시 바른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왜 안 갑니까? 그게 만약에 자기들 주장대로 잠금이라면, 감금이 아니고 잠금이라면 당연히 출석해서 주장을 떳떳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게 과연 8만 원짜리 범칙금이 아니고, 그게 엄청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 아니고 8만 원짜리 범칙금에 불과한 사건이라면 가서 떳떳하게 주장을 해야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표인데 왜 그렇게 심약합니까? 그때는? 그때는 검찰이 악당이고 자기들 편들어주면 검찰은 아주 훌륭한 검찰이고 검찰이 자기들에게 무죄를 내리면 예컨대 한명숙도 무죄, 한명숙 나중에 유죄가 됐습니다만 한명숙도 무죄, 누구도 무죄, 박지원 의원도 무죄 내리면 아주 훌륭한 판사고 유죄 판결 내리면 죽일 놈의 판사고 이거는 정치 권력에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엉터리 판사고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용판 사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근데 아니 내가 야당 대표라면 내가 야당 대표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충분히 할 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무죄고 정치적으로도 무죄라고 변호사님은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기록을 전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많은 시청자 앞에 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률가로서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으로 보면 근데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는 것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에서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권은희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명인지 18명인지 그 많은 다른 분석관들 제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수미 분석관인가 그럴 겁니다.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김수미 분석관의 얘기가 더 나한테는 저게 신빙성이 있다. 육하원 측에 이제 내가 맞는다 판사라면 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판사가 판결문에 조목조목 반박했지 않습니까? 권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때는 통화 기록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이미 얘기를 하기 4시간 전에 이미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걸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라든지 권은희가 주장하는 거와는 이미 반대되는 증거가 산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판사인데 어떻게 해요? 증거 입장에서 재판해야죠. 의심은 있는데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의심은 있는데도 아니고 이쪽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증거는 엉터리지. 이런 다수의 증거, 명확한 증거로 봐서 이 증거는 아니다 이거죠. 권은희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거죠.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